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출시되는 신작 게임들 5월 하반기 영상입니다. 네. 첫 번째 게임부터 보시죠. 네,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한 후 2년이 지난 미국, 죽은 사람들이 프리커라는 괴물로 변한 세계에서 바이크를 타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존의 이야기를 그린 게임입니다. 데이즈곤이고요. 오픈월드 액션 생존 게임이에요. 19일 출시 예정이고요. 가격은 58,800원. 네, 이번에 플스 독점이 끝나고 PC로 출시하는 데이즈곤입니다. 플스에서 첫 출시 후에 최적화와 버그,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현재는 깔끔하게 고쳤고 다시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죠.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바이크를 탄 뒤에 여러 정착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좀비들의 소굴도 불태우고 그리고 무법자들이 존재하니까 얘네들도 죽여서 선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주면서 진행하게 되는 게임이에요. 물론 주인공은 돈 때문에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좀비를 죽여서 귀를 모아가면 돈을 얻을 수 있고 현상금 사냥꾼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 게임의 장점은 안정적인 스토리라인이 있고 좀비들과의 전투가 재밌어요. 특히 좀비 떼거리인 호드, 이런 호드와의 전투가 정말로 재밌습니다. 좀비의 양이 굉장히 많고 맵 곳곳에 이런 호드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릿하게 좀비 떼거리와의 전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단점 같은 걸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반복 플레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재밌는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긴 해요. 사이드와 오픈월드의 요소들은 반복 플레이지만 메인 스토리와 메인 미션이 재밌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서브와 오픈월드에서의 반복이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제가 진짜 반복 플레이에 거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괜찮은 거면은 다른 게이머 분들은 아마 반복 플레이라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코에이의 대항해 시대 시리즈 5번째 작품 대항해 시대 4가 HD로 등장을 합니다. 17세기 유럽을 무대로 해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투는 게임이에요. 대항해 시대 4 파워키트 HD 버전이고요. 전략 시뮬레이션 RPG 게임이네요. 5월 20일 출시 예정. 네, 30대, 40대 아재분들이 진짜로 좋아할 만한 게임이죠. 대항해 시대 4의 리마스터 버전이 스팀과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하게 됩니다. 교역과 해상 전투를 통해서 바다의 패권을 차지하는 게임이고 사실 이 대항해 시대 시리즈가 우리 세대도 아니고 훨씬 아저씨들 세대입니다. 유튜버로 보시면 침착맨님, 주호민님 이런 분들 세대예요. 가끔 대항해 시대 플레이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재밌게 플레이하시는 걸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네요. 저는 이런 정식 시리즈는 아니고 대항해 시대 온라인을 나왔을 때 처음 해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한 15년 전 이상 이렇게 옛날인데 그때도 제가 어렸으니까 게임을 잘 못했어요. 무슨 후추가 필요해서 구해야 되는데 후추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에 가서 후추를 사와야 되는데 내 배로는 인도에 갈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살라니까 막 비싸고 하여간 제가 후추에 가로막혀서 바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좀 어른들 게임이었죠. 대항해 시대라는 시리즈 자체가. 어린 저는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생깁니다. 솔직히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플레이하실 아재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그 당시에는 못 경험을 봤는데 라면서 호기심에 시작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염소 시뮬레이션을 만든 개발사에서 또 샌드박스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출산율이 엄청 낮은 미래의 노인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건데 노인 공경이 없는 세상에서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남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저스트 다이 얼레디고요. 21일 출시 예정입니다. 예약 구매 가격은 15,500원인데 지금 20% 할인도 하고 있어요. 네, 할인하는 거는 좋네요. 누더기 선장님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상관없는데요. 네, 약간 좀 많이 다운돼 계신 것 같아서. 고트 시뮬레이터 제작팀이 만든 또 하나의 병맛 게임이고 자유롭게 즐기는 샌드박스 게임이죠. 그래서 혼자서도 즐겨도 되고 최대 4인까지 멀티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양로원에서 쫓겨난 노인이 되어서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이에요. 아마 우리가 노인의 입장이 된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를 코믹하게 풀어낸 게임이 아닐까. 보니까 차도 엄청 빠르고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노인들의 생존에는 치명적입니다. 지나가다가 공 맞아도 죽을 수 있고 어디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치명타입니다. 심지어 게임 내에서 총을 쏠 수도 있는데 샷건을 쏘는 영상을 보니까 그 반동 때문에 오히려 쏜 사람이
몸이 막 부서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연약해요. 그렇다면 이 게임의 목표는 뭐냐? 제대로 된 요양원에 입소할 자격을 받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게임 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어떤 스코어, 뭐 점수를 받아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게 뭐 엔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요양원은 미끼고 이런 거 뭐 누드, 고어 같은 거 억지로 사용해서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거 좀 거북해서 싫더라고. 저도 뭐 좋아하는 장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형 게임인 거죠. 재밌게 놀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구성해 놓고 이제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자유자재로 놀아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신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안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저 트위치 같은데 그죠?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텐션 높으신 분들. 좀 인싸 게임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노는데 난 잘 못 놀겠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애들 학창 시절에도 이런 애들은 재밌게 못 합니다. 이 게임도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한다면 즐거울 것 같은 게임이고 우리 누가 더 깡 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일지 겨뤄봅시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3대3으로 팀을 이뤄서 라이벌 팀과 피구 비슷한 스포츠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임이에요. 노가웃 시티고요. 액션 어드벤처 스포츠 게임입니다. 21일 출시 예정이고 가격은 미정. 네, 3대3 피구 게임이지만 게임 제목에 시티가 들어가 있듯이 도시를 굉장히 잘 구현해 놨습니다. 재밌는 맵에서 팀 피구 게임을 즐긴다는 점이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지 않나. 맵도 이 게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적이 던지는 공을 뭐 잡아낼 수도 있고요, 피할 수도 있고, 또 던지는 사람은 페이크 모션을 주면서 던질 수 있고, 또 영화 원티드에 마치 휘는 총알처럼 커브샷으로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거 바나나 슛이라고 많이 했는데 이런 바나나 슛을 하거나 또 영상을 보니까 팀 플레이를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서로 패스 주다가 갑자기 던지면은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팀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재밌는 점은 같은 편을 둥글게 말아서 막 공인 척하고 던져서 날아간 사람이 갑자기 다시 변해서 태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팀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으로 보입니다. EA가 배급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딱 EA처럼 생겼어요. EA 그룹들은 보자마자 티가 나죠. 역시 친구들과 함께 멀티로 해야지 제맛이 사는 게임 같아 보여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 유우코의 병문안을 간 니타가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되면서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게임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도쿄가 마계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악마들이 거리를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 니타는 진실을 듣기 위해서 담임 유우코 선생님을 찾아가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진 여신전생 3 녹턴의 HD 리마스터 버전이 25일에 스팀에 출시를 합니다. 턴제 전략 RPG 게임이고요. 예약 구매 가격은 49,800원이네요. 네, 아까 대항해 시대에 이어서 아재들이 좋아할 만한 고전 명작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플스2로 나왔기 때문에 아재가 아니더라도 많이 플레이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남들이 보기엔 똑같은 아재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게임도 역시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고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게 악마를 동료로 모으고 악마들을 융합해서 더 센 악마를 만드는 게임이라고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악마를 합체하는 게 이재미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이죠. 약간 옛날 우리 온라인 게임 중에 믹스마스터 있거든요. 그 그러네요. 비슷한가 보구나. 그 느낌 좀 있네요. 제가 페르소나나 진 여신전생 같은 이쪽 JRPG는 모르지만 딱 하나 악마를 설득해서 동료로 만들고 악마들 합체시키면서 강화해 나가는 이 시스템이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믹스마스터가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포켓몬이나 좀 디지몬 같은 느낌도 들고.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역병이 지구를 휩쓸고 간 혼란스러운 지구를 동물로 탐험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게임이에요. 바이오 뮤턴트는 오픈월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쿵푸 게임이고요. 26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64,900원. 네, 5월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바이오 뮤턴트. 오픈월드에서 변종 동물들로 근접 전투도 하고 총 쏘면서 원거리 전투도 하는 게임인데 여기는 쿵우 RPG라고 적혀있지만 딱히 쿵우가 제대로 표현된 모습은 못 봤습니다. 영상을 여러 개 봤는데 딱히 쿵우라는 이름이 굳이 들어가야 한다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다양하고 거대하고 임팩트 있는 보스몹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패턴을 구사하고
그리고 크기가 많이 큽니다. 맵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얘네들을 깨부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게임으로 보이고, 게임 볼륨 역시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게임이에요. 또한 아포칼립스 세계관답게 총기들을 막 끼워 맞춰서 제작하는 모습도 좋고요. 아쉬운 점은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역시 타격감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아무리 봐도 애매합니다. 한 달 전에 올라온 전투 영상을 또 봐도 역시 타격감은 좀 의문이 가는 모습인데, 이 점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5월 최고의 기대작이자 21년 상반기를 따져봐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가 아닐까. 뮤턴트 이어 제로랑 좀 비슷할 것 같네요. 세계관이. 그죠? 두 개가 좀 이렇게 콜라보해도 괜찮겠다. 그러네요. 얘가 잘 안 나오면은 21년도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어화 신작 5월 하반기 영상이었습니다. 네, 뭐 리마스터 버전이 몇 개 나오네요. HD. 근데 내가 봤는데 그렇게 네.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픽만 조금 좋아지게 했나? 그래픽도 사실 좀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은 재밌을 것 같고, 네. 신규 유저들이 유입하기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 5월은 신작 게임도 괜찮은 게임들이 많고 옛날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게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